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이자 수백만 마리의 쏘지 않는 해파리가 서식하는 해파리 호수, 군대가 없는 나라,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한 국가인 팔라우 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서태평양에 위치한 이 여행지는 들어봤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끝없는 바다 세계 속에서 모험가들과 다이버들이 사랑하는 이 나라의 20가지 기묘한 사실을 함께 알아봅시다. 팔라우의 맑고 푸른 풍경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낭만적인 장면들에 분명 놀라게 되실 거예요. 소돈번. 팔라우는 세계 최초의 상어 보호구역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상어를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상어를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팔라우의 상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상어 보호구역이기도 하죠. 팔라우는 환경 보호에 진심인 나라로 국민들도 자연을 보존하고 해양의 아름다움과 균형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화와 생계가 바다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어를 위험하거나 해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사냥의 대상으로 삼지만 팔라우는 상어 보호의 필요성을 일찍이 인식했습니다. 2009년 팔라우는 약 6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역을 세계 최초의 상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망치상어, 표범상어, 대양흰지느러미 상어 등 태평양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130여 종 이상의 상어들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상어 어획은 팔라우와 그 영해 내에서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980년대 중반부터 상어 지느러미, 수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상어 어획이 급속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 수프는 부와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19번. 팔라우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환경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팔라우는 2018년 세계 최초로 기후 친화적 관광 정책을 시행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방문하려면 모든 관광객이 책임감 있게 여행하고 예의를 지키며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서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팔라우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알리는 교육 영상이 상영되며 섬에 머무는 동안 지켜야 할 행동 수칙 목록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대한 팔라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팔라우의 이런 서약 요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8번. 팔라우는 비행기로만 갈 수 있다. 이 군도에는 단 하나의 공항, 바벨다오브 섬의 아이라이 공항만이 존재합니다. 이 공항은 팔라우의 국제공항으로서 국가의 주요 관문 역할을 하며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과 연결되어 주요 도시의 직항 노선을 제공합니다. 또한 놀라운 점은 팔라우에는 대중버스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택시를 타거나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현지 운전기사를 고용해 이동합니다. 출제번. 팔라우는 세계 최초로 자외선 차단제를 금지한 나라이다. 2018년 11월 초 팔라우의 대통령 토미 레멘게사오는 산호초와 해양 생물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10가지 금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2020년부터 유통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금지된 자외선 차단제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국내 판매자에게 최대 $1,0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 관광객이 가지고 온 자외선 차단제는 입국 시 몰수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여러 해변들이 산호초의 소멸로 인해 폐쇄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해양 생물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약 14,000톤의 자외선 차단제가 산호초 지역으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UV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벤조페논, 옥시벤존, 옥틴옥세이트 같은 성분은 산호초뿐 아니라 그 위에 서식하는 조류에도 악영향을 미쳐 산호의 백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선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금지입니다. 팔라우의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16번. 팔라우는 모계 사회를 따른다. 팔라우의 전통 사회는 모계 중심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나라는 여성들이 사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유산 상속, 결혼, 장례, 그리고 일상생활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목의 관습이 우세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나라의 주식 중 하나인 타로 수학도 여성의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코로르에 위치한 팔라우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올림피아 모리 여사는 마을 원로와 같은 존재로 불리며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은 마을 추장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팔라우 국회에도 자리를 유지하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합니다. 19번 팔라우에는 군대가 없다. 이 군도는 1886년부터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며 1809년 독일에 팔렸고 1919년부터는 일본이 점령하였습니다. 1947년에는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유엔의 영토가 되었고 1994년 10월 1일에 독립하여 같은 해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팔라우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협정에는 팔라우 국민이 미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체류 기간에도 제한이 없으며 미국 내에서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팔라우의 인프라 우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실행하는 데 협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에 따라 팔라우는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에서 군대가 없는 22개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팔라우를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팔라우에 대한 공격은 곧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됩니다. 2번 팔라우에는 거대한 바다 악어가 서식한다. 혹시 악어를 무서워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특히 바다 악어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육식 동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팔라우의 해안가와 석회암 섬 주변의 맹그로브 습지에는 이 바다 악어가 흔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회암 섬의 일부 지역에서도 바다 악어를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사나운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치명적인 공격 사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팔라우 사람들은 이 섬에서 모든 생명체와 평화롭게 공존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생명체들도 어느 정도는 온순해진 걸까요? 3번 팔라우의 유일한 감옥은 관광지이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이 팔라우 섬나라에는 단 하나의 감옥만 있으며 그곳은 관광지로도 유명합니다. 코로르 감옥은 팔라우에 있는 유일한 교정시설로 약 1600제곱미터의 면적에 70년대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과 1990년대에 대체 지어진 건물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옥은 높이 2.4m의 철망 울타리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관광 명소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옥의 수감자들이 감옥 안에 위치한 상점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공예품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팔라우에 가신다면 이 독특한 감옥을 방문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번 팔라우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팔라우는 서태평양, 미크로네시아 군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 나라로 전체 면적은 약 4.7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나라는 총 30개의 산호 섬과 다양한 크기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벨다우브 섬이 주요 섬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섬은 앙가우르, 바벨다우브, 코로르, 펠렐리우이며 수도는 은게룰무드입니다. 팔라우는 태평양에 위치한 14개의 독립국가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작고 신비로운 나라로 자주 분류됩니다. 하지만 팔라우 다이브 어드벤처스에 따르면 이 나라의 아름다움 덕분에 매년 상당수의 관광객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팔라우는 연중 열대기후를 띠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28도 화씨 82도입니다.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리며 특히 7월부터 10월 사이에 비가 많은 편이지만 햇살도 충분히 많습니다. 또한 팔라우는 태평양 태풍대 밖에 위치해 있어 태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11번 팔라우에는 대학교가 팔라우에서는 6세부터 14세까지 또는 중학교 8학년을 마칠 때까지 교육이 의무입니다. 이 나라에는 공립 및 사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으며 수업은 영어와 팔라우어로 진행됩니다. 또한 팔라우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어 미크로네시아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과 학문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기관은 1920년대 일본 통치 시절에 직업학교로 시작된 바 있습니다. 비록 팔라우에는 정식 대학교가 없지만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편의상 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10번 팔라우의 인구는 매우 적다.
팔라우의 인구는 약 24,000명 정도이며 그중 약 70%는 멜라네시아인, 미크로네시아인, 그리고 태평양 섬 원주민 간의 혼혈에서 유래한 팔라우, 토착민입니다. 또한 마르손난 팔라우인들은 아시아계의 혈통을 일부 가지고 있는데 이는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이민과 혼인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팔라우의 공용어는 팔라우어, 손소로레오 토비아노, 영어입니다. 팔라우어는 서부 미크로네시아어로 불규칙성과 방대한 어휘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언어입니다. 손소로레오 토비아노는 남서부 섬들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토착어입니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49.4%가 로마 가톨릭 신자이고 21.1%는 개신교, 8.7%는 모덴크게이 종교, 5.1%는 제7일 예수 재림교를 믿고 있습니다. 소수의 유대교 공동체도 있으며 약 400명의 벵골계 무슬림이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위구르계 무슬림 6명이 팔라우에 정착하도록 허용되었으며 이들 모두 이슬람 신자입니다. 팔라우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는 로마 가톨릭으로 인구의 약 65%가 신자이며 개신교 계열도 약 2,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그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약 1,000명의 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번. 풍부한 동식물 생태계. 팔라우의 동식물 생태계는 해양과 육상 모두에서 매우 다양합니다. 팔라우는 전 세계에서 유사한 크기의 지역 중 가장 많은 해양 생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산호초, 물고기, 연체동물, 대합조개, 해삼, 불가사리, 성게, 해파리, 다양한 오징어 종 등이 서식합니다. 이처럼 풍부한 해양 생물 덕분에 팔라우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육상 식생으로는 해변가의 파란다누스 나무, 폴리네시아 철나무, 야생 파인애플, 다양한 종류의 야자수 및 양치류 등이 있습니다. 팔라우의 조류 또한 매우 다채롭고 화려하며 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2번씩 이 섬을 지나가거나 방문합니다. 팔라우에는 몇몇 파충류와 양서류도 서식하며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직접 낳는 독특한 개구리 종도 존재합니다. 곤충도 풍부한데 특히 코코넛 무소딱정벌레가 우연히 유입되어 코코넛 야자수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팔라우는 이 벌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8번. 팔라우는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로 유명하다. 다이빙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팔라우가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이빙 명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팔라우를 둘러싼 맑고 투명한 바닷속에는 산호초, 형형색색의 물고기, 그리고 난파선까지 포함된 풍부한 해양 생물이 가득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팔라우를 방문한다면 반드시 한 번쯤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야겠죠. 팔라우에는 수백 개의 섬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다이빙 포인트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락 아일랜드, 우락 아일랜드입니다. 락 아일랜드는 약 300개의 서해안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평균 면적은 약 47제곱킬로미터이며 해수면에서 200m 이상 솟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수면 위로 돌출된 산호초들과 기저부가 침식되어 버섯 모양을 한 섬들이 특징입니다. 특히 블루코너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스팟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다이빙 외에도 카약을 대여해 섬 주변을 탐험하는 재미도 놓칠 수 없겠죠. 7번. 팔라우에는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가 가득한 호수가 있다. 해파리 호수 젤리피시 레이크는 팔라우의 아일말릭 섬 일말릭 아일랜드에 위치한 작은 호수로 길이 약 460m, 너비 160m, 깊이 50m 정도입니다. 이 호수에는 현재 수천만 마리의 쏘지 않는 해파리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황금 해파리와 보름달 해파리 두 종만이 존재합니다. 원래는 이 호수가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바다와 격리되었고 그 결과 이 호수만의 독립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해파리는 풍부한 조류를 먹으며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있으며 포식자가 없는 환경 덕분에 독성이 점차 사라져 오늘날에는 사람에게 무해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호수에서는 관광객들이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으나 깊은 곳까지 잠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산소가 없는 층 어넉식 레이어이 존재하며 이곳에서는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부드러운 해파리들과 함께 수영하고 다이빙하는 경험, 정말 신기하고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 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6번. 팔라우의 락 아일랜드는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팔라우의 락 아일랜드,
락 아일랜드는 2012년 유네스코로부터 문화와 자연이 결합된 복합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팔라우의 유일한 세계유산입니다. 이 지역은 화산 폭발 이후 형성된 45개의 무인 석회암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많은 섬들이 옥빛 석호 안에 떠있는 버섯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이 바다를 둘러싸며 수많은 해수호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락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호수를 보유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락 아일랜드는 생물 다양성도 풍부하여 385종 이상의 산호, 최소 13종의 상어, 그리고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십만 마리의 해파리가 서식하는 해파리 호수도 이 락 아일랜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무인도지만 예전에는 어촌 공동체가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돌로 만든 마을 유적, 매장지, 암각화 등은 약 3,000년 전 이 섬들의 사회적 조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팔라우와 락 아일랜드의 사진을 보면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5번. 팔라우의 밀키웨이에는 피부에 좋은 특별한 진흙이 있다. 팔라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관광 포인트 중 하나인 밀키웨이는 대부분의 해양 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수백만 년에 걸쳐 허브, 식물, 꽃 등 유기물이 생물학적 분해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흰색 광물 진흙층이 존재합니다. 이 진흙은 팔라우의 국보로 여겨지며 관광객들은 자유롭게 진흙 목욕을 할 수는 있지만 진흙을 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밀키웨이 석호 바닥에 있는 이 흰 진흙은 피부 관리와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연 스파 요법을 제공해 줍니다. 진흙과 진흙물이 피부에 닿으면 최대 5년은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팔라우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밀키웨이 석회에서 진흙을 온몸에 바르고 스파를 즐기며 특별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4번. 팔라우의 다양한 요리 문화. 팔라우는 열대 섬나라답게 요리에서 사용되는 식재료가 매우 풍부합니다. 타로, 파인애플, 고구마, 호박, 용과, 망고, 패션프루트, 슈가애플, 코코넛, 쌀 등 섬에서 자생하는 과일과 채소들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에 군도를 둘러싼 천연 해산물 자원이 더해지면 팔라우만의 독특한 풍미를 가진 다양한 요리가 탄생합니다. 팔라우의 주식 중 하나는 타로입니다. 이 외에도 코코넛은 팔라우 요리에서 널리 사용되며 많은 요리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쌀도 대부분의 현지 식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팔라우에서는 특히 코로르 섬에서 다양한 레스토랑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팔라우를 여행하게 된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타로 케이크입니다. 이 요리는 만들기 간단하면서도 맛이 훌륭한데요. 중간 크기 타로 뿌리 2개를 껍질 벗기고 강판에 간 후 양파, 소금, 후추, 식용유를 넣고 잘 섞어 튀겨내면 완성입니다. 타로 케이크는 팔라우 사람들의 식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요리는 박쥐 수프입니다. 이 수프는 팔라우의 밀림에서 과일을 먹고 자란 박쥐로 만들어집니다. 박쥐의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손질한 뒤 고기를 발라낸 후 신선한 양파, 잘게 썬 생강과 함께 향신료를 넣어 끓입니다. 한때 팔라우의 대표 별미로 유명했으나 요즘에는 드물어져 모든 식당에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치피치라는 코코넛 카사바 케이크도 인기가 많습니다. 카사바를 갈아 물, 설탕, 판다나스, 잎즙, 이스트, 코코넛 밀크를 넣어 반죽한 후 찜기에 넣고 위에 코코넛 가루를 뿌려 찌면 완성됩니다. 매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자랑하죠. 팔라우의 요리 정말 맛있고 다양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음식들을 먹어본 적 있거나 팔라우 음식이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3번. 팔라우인은 해외로의 이주 비율이 매우 높다. 팔라우는 전 세계에서 자국민의 해외 이주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해외 노동 인구가 많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0%가 해외에서 일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팔라우는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언제든지 전체 팔라우인의 20% 이상이 해외에는 달이 그려져 있다. 팔라우 공화국의 국기는 하늘색 배경에 깃대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노란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 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달을 의미합니다. 달은 팔라우 전통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전통적으로 보름달은 낚시, 농사, 기타 생업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달은 현지인들에게 있어 따뜻함, 평화, 사랑, 조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늘색 배경은 태평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팔라우의 위치와 자연 환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섬나라 팔라우에 대한 수억 가지 기묘한 사실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야기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팔라우에 직접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 수백만 마리의 해파리가 사는 해파리 호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